이번 주는 조선시대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조선시대는 여러 가지 챕터로 나눠서 지금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페이지마다 오른쪽 상단에다가 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선시대 중에서 도자기, 도자공예, 분청사기랑 백자를 살펴보도록 할 예정이에요. 분청사기 같은 경우에 아까 고려시대 청자를 좀 잘 살펴봐야 된다고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분청사기가 고려 청자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밑에 청자의 잔물을 감추기 위해서 등장을 했다고 하죠. 원래는 청자만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청자를 이제 서민들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귀족들의 사치품이었는데 이 청자가, 근데 서민들도 가지고 싶으니까 이거를 점점 대중화되면서 이전만큼 깔끔하고 좋은 도자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청자의 잔물을 감추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 분청사기의 또 다른 특징이자 배경은 뭐냐면, 위로부터 만들어진 신진 사대부, 이 사람들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조선이라는, 고려에서 조선이라는 이 새로운 나라의 미의식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위로부터의 개혁된 새로운 미의식을 보여주는 도자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충 봐도 알겠지만 엄청 섬세하거나 고가의 도자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좀 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자기가 바로 분청사기입니다. 그런데 서민들로부터 출발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신진 사대부들의 미의식에서 출발했다는 게 인상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신진 사대부들이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세종대왕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때 문화가 우리 조선만의 언어를 만든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이 한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잘 몰랐지만 그 도자기 예술 분야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분청사기를 통해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경으로는 세종대왕의 독자적 민족문화 개발의 한 방향, 아까 고려청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부터 중국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그런 청자라면 분청사기는 우리 독자적인 것인 거죠. 우리 신진사대부들의 새로운 미의식, 뭘 반영하냐면 서민들도 사용할 수 있고 서민들도 뿐만 아니라 실용성을 갖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특징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청자의 작물을 감추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는 방금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신진사대부들은 이전에 허리의 허식 이런 걸 비판했기 때문에 실용적인 걸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고려청자가 굉장히 귀족적인 취향만 만족을 시켰다면 서민들의 미의식은 굉장히 다양하죠. 좀 약간 화려한 귀족들이 좋아할 만한 것부터 서민들도 쉽게 사용할 만한 것까지, 그래서 굉장히 이 특징도 소박하고 활달하고 자유분방하고 대담하고 파격적이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나중에 풍속화 같은 걸 볼 때도 그러지만 서민들의 문화에서는 늘 해학적인 요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조금 볼 수가 없지만 이런 붕어의 물고기의 표현 같은 것도 그렇고 약간 그냥 아름답기보다는 약간 해학적인 요소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기법인데 이 옆에 백자만 봐도 기법이 한 5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종류가 7가지나 돼요. 왜 이렇게 다양할 수밖에 없냐면, 왜냐면 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만들 수 있을지도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기법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많이
많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기법이 연구가 돼요. 그거는 이제 또 종류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류는 옆에 사진과 같이 살펴봐야 좀 이해가 쉬운데 감화문 분청이 있어요. 이 감화라는 거는 아까 우리 고려시대 상감청자랑 똑같아요. 이걸 파내가지고 여기 위를 메꾼 다음에 여기를 지워내면 다시 여기에 깔끔한 무늬가 남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상감. 똑같은 상감 기법인데 왜 감화문이랑 인화문으로 나뉘냐면 자세히 보면 이건 일일이 손으로 파낸 거죠. 일일이 칼로 이 부분을 다 파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다 파내고 새로운 흙을 집어 넣은 거죠. 그래서 흰색 흙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 점들 보이나요? 이 점들이 일일이 도장으로 찍어낸 겁니다. 도장으로 찍고 나서 그럼 홈이 파이는데 상감이랑 똑같죠? 칼로 파내나 도장을 찍어서 파내나 이렇게 홈이 파였을 때 이 위를 백토를 발라요. 백토를 쭉 바른 다음에 위에를 싹싹싹싹 닦아내면은 이 점 무늬만 남게 되는 거겠죠. 이런 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화 전문 장군입니다. 이런 형태를 장군 형태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거는 상감 연당초문 병이라고요. 연당초문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연당초문, 여기도 연당초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연당초문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상감청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상감기법이 근데 얘기를 했었죠. 더 많이 쉽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없었던 인화 전문이라는 기법이 생깁니다.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자꾸 쉽게 하려고 하는 게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러면서 나는 이런 새롭고 좋은 기법들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점을 일일이 다 찍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도장으로 한꺼번에 콩콩콩콩콩콩 찍으니까 빨리 만들 수 있고 새로운 미의식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은 박토분청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상감분청이라면 여기 박토분청입니다. 그리고 박토분청은 박지랑 조화로 나뉘는데 지금 보면 여기는 좀 이 흙이 많이 보이죠? 박지라는 건 뭐냐면 이 무늬만 남기고 이 나머지를 싹 파내는 거예요. 나머지를 모두 파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까맣게 남는 거죠. 이거를 박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청사기, 박지, 모란, 당초문, 편병 이렇게 살짝 눌려있는 병을 편병이라고 해요. 그런 반면 이런 경우에는 긁어내기만 했죠. 선으로 배경을 긁어낸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는 조화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청사기, 조화, 모란문, 장군. 아까도 장군이었죠. 이렇게 넙대대하게 이런 걸 장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살펴봐야 될 게 너무 이건 무조건 조화야. 조화 기법만 썼어. 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법보다는 미의식이 더 중요한 작품이잖아요. 여기에는 뭐도 있냐면 박지 기법도 사실 살짝 섞여 있어요. 배경을 좀 긁어낸 표현 보이시죠? 이런 게 이 윗부분을 사실 박지 기법이 혼용돼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작품들이 다른 분청사기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조화 기법과 박지 기법이 혼용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은 귀얄 기법인데 이거는 백토를 바르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이 위에도 백토가 발려 있지만 이때는 좀 더 대량 생산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막 만들기 위하여 쉬운 방법들이 동원이 됩니다. 이 귀얄 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런 자국이 보여? 이게 뭐냐면 붓자국이에요. 오래된 페인트 붓 같은 거 봤어요? 이렇게 거친 붓, 거치고 넓은 붓 이런 걸 가지고 여기 이렇게 쓱 훑어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붓자국이 남는 거예요. 성의 있게 이걸 다 채우지도 않고 이 붓자국 자체의 맛을 살렸죠. 이런 자체의 느낌을 주는 거. 그게 바로 귀얄 기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붙이를 대충 하는 것조차 귀찮아지니 어떻게 됐냐면 덤벙. 단어가 되게 쉽죠. 그냥 덤벙 빠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벡토를 가득 담아놓고 여기다가 그릇을 퐁 빠뜨리면은 이만큼만 여기 지금 손으로 잡고 있는 거겠지. 손으로 잡고 여기를 뒤집어 가지고 퐁 빠뜨렸을 때 다시 뒤집으면 여기 살짝 이렇게 벡토가 흐른 자국도 있죠. 이렇게 덤벙 귀알 기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제작하기 위한 기법이죠. 점점 더 뭔가 서민적이고 자유분방, 아까 이런 소박하고 자유분방하고 대담하고 파격적인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벡토를 분장하는 기법이 좀 발달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다시 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기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철화 기법, 철화로 그림이 그려진 분청사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귀알 기법이 사용이 됐어요. 이렇게 지금 붓자국 보이죠? 귀알 분청 위에다가 자 귀알 이렇게 얘는 붓자국이 특히 많죠. 이런데 보면 귀알 분청 위에다가 철화로 그림을 그렸어요. 검은색 안료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을 그린 게 분청사기에서만 볼 수 있는 굉장히 자유로운 필치죠. 이런 필치. 인당초. 자, 철화 나뭇잎 무늬, 철화 모란문, 철화 당초문. 그래서 이 당초문이나 모란문, 나뭇잎문 굉장히 자유롭게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박하고 활달하고 자유분방하고 대담한 성격이 아래로 갈수록 더 많아지고,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이 순서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발전 순서. 이 아래로 가면서 변화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고려 청자의 영향을 받았었죠. 청자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청자랑 모양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런 화려한 무늬가 새겨졌었죠. 그리고 이렇게 나름 노력을 해요. 그래서 상감기법이 활용이 되고, 이게 좀 더 활용이 돼서 벡토를 바른, 자 이게 상감, 이렇게 판에서 만들어진다면 박토 분청이라는 건 벡토를 위에 발라서 벡토를 위에다가 발라서 작업을 하는 박지 조화가 발전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유롭고 쉽고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쓱 그려내는 귀알 그리고 덤벙이 발전을 했다가 다시 좀 뭔가를 위에다 그려봐야겠어. 그리고 사실 이때 시기가 좀 백자식이랑 맞물려요. 백자에서 청화나 철화 백자가 나오니까 분청사기 위에도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분청사기 위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청사기의 시기도 이런 순서대로 발전을 한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